한시에 마치자는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1시 50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도 여러분들도 막 공부하기 싫죠? 하고 싶어요? 전 더 심해요. 저는 365일 강의하기 때문에 전 더 심해요. 그죠? 더 심하고, 저는 그 하는데,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게 보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하고, 1시 50분까지만. 1시 49분 정도나? 할게요. 들어볼게요. 총론 파트.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끊었던 게 47페이지죠. 47페이지 사경행이죠. 그죠? 끊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위치랑 연결시킬 텐데. 자, 지금 인문적 특성을 하고 있어요. 인문적 특성. 그래서, 자, 토지의 특성을 연결시키면, 아까, 자,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험 문제 절대적 위치라고 나왔어요.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불변이다. 불변. 아까 자연적은 물리적이죠. 그래서 물리적 위치라고 나오고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좌표가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성 때문인데,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경제적 위치. 이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성 때 드시면은 지금 보실 게 이 자연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경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해서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위치의 가변성. 자, 그러면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위치가 변할 수 없다,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사경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파트에 또 사경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은 모든 게 인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장,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고요. 경제적은 교통체계라는 게 있죠. 제가 항상 교통체계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사회적 정책이 바뀌어요. 이게 상권이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경제적이고, 행정적은 규제죠. 규제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또 간평에 나오니까. 자, 넘겨보시면은 기타의 자연적 특성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고, 토지는 원래는 개인의 땅이에요, 국가의 땅이야. 국가. 그래서 이게 다 이문적인데 그냥 이거는 희박해. 하지 말고 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위치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속성이 이제 위치의 가치를 갖는데, 이쪽 파트도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좀 안 나오는 치지만 위치마다 다르죠.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그 위에 위치는 물리적으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죠. 주변이 바뀌는 게 어떤 위치예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협의는 그냥 개별 위치고, 광의는 그냥 우리가 지역적인 유사부동산끼리 있는 곳이고, 최광의는 뭐 시나 도인데 그냥 참고하시고,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접근성이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번지에 공원이 생겼다, 전철역이 3번역과 같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을 따져요. 접근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불변적이에요, 항상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변하고요.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한 40m 떨어진 거는 가깝죠. 그러면 이건 근접성이라 그래요. 그냥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그런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뒤져요. 그럼 거리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도 봐야 되죠. 심리적도 봐야 되고 엄마 걸어가자. 한 4시간 걸려. 한 대 주워 박아요. 그죠? 시간적 걸리고 쟤보다 더 맞는 애는 엄마 콜택시 말로 한 20만 원 하루 종일 맞아요. 그죠? 경제 따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것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접근성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그 학개론에서는 항상 반드시라는 거와 일반적이 나와요. 그럼 항상 반드시는 그냥입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없지만은 일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일반적 열심히 다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예외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두 가지인데 시험 문제가 봐봐요. 오피스텔을 전철역 근처에다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가스 처리장에 들어섰어. 그냥이야 뻥 터지면 가. 위험하죠.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스럽죠. 그러면 위험이나 혐오 시설이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 자,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다, 예외다. 예외죠. 시장 안의 주택. 그런가요? 그럼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용도가 맞아야 되죠. 뭐가 맞는 게 중요해요? 용도. 용도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중에 접근성 중요하죠. 그럼 나중에 사무실 칠 때 돈 아끼지 말고 그냥 접근성 좋은 데로 가요. 그래서 막 1층 부동산 딱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 걸리면 아껴. 막 꺾어. 거기 저기 산이야.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안 가죠.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럼 학원도 접근성이 안중에 중요해. 우리 학원 접근성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학원을 선택하실 때 이 접근성을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러면은 절대적 이치다, 상대적 이치다? 상대적이에요.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죠. 접근성이 좋다고 항상 반드시 좋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위험해모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예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자, 안 돼 있어요? 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시간적, 거리적, 시간적 부담 정도를 말하고 일반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찾아봐.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라 항상 높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 오른쪽 3번의 별표. 그 다음에 용도가 중요해. 주거용은 편리성, 쾌적성이 중요하지? 상업용은요? 있는 거 그냥 읽어주세요. 내가 뭐, 공업용은요? 생산성이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환경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도 강남과 강북이 틀리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대단지가 생기면 그냥입니까? 주위 환경도 바뀝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부분이고 환경이 전체인데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주기도 해요. 맞나요? 근데 평가사가 봤을 때는 지역 분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지역 분석을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환경이 무한대로 한 게 아니라 차단된다는 거예요. 갈게요. 환경성 있어요? 부동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분자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전체와 부분 관계인데 부동산 활동에서는 환경의 경계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적 확대 현상이 무한대예요. 경계가 있어요. 차단되겠죠. 맞아요? 서울도 경기와 틀리죠.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의 얘는 희박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공간성으로 갈게요. 55페이지로 갑니다. 가셨어요? 그럼 옆에 공간성 옆에 파란 색깔이 몇 회라고 돼 있죠? 지금 몇 회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아예 안 내겠다는 거 이제 그죠? 근데 왜 해요?
기출이 됐었으니까 한번 그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들어가 볼게요.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요. 공간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들어갑니다. 지구 중심을 잘라요.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영속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몇 차원 공간?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요즘은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입체 공간.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 공간.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 자, 그러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5페이지 중간에 제목을 좀 불러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에 따라서 그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소유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라서 지표권. 근데 주의하실 게 민법에서는 지상권이라고 있었죠. 지상권과 공주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은 우리 학교론에서는 지상권이라고 된다, 공주권이라고 한다. 공주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 일단 구분지상권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지하는 앞찰다니까 무슨 건? 지하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복합 개념, 법경기. 법경기가 뭐야? 법경기만 알아. 법이 법률적이죠. 그죠? 법을 안 따져야 돼. 얘기해봐, 따져야지? 소유권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 소유권, 법률적. 뭐야? 경제적. 그럼 공간도 그냥요, 가치가 있어요. 공중공간의 가치와 지하공간의 가치가 있죠. 맞아요. 기가 뭐죠?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은 공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간들을 보는 게 기술적이에요. 그럼 하나 봐야 돼요. 법경기를 다 봐야 돼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소유권 범위가 무한정이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민법 제212조에는 그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정이야. 정당한 이기는 범위야. 그래서 사적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개인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사적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지하권.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권은 터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항공권이라든지 항공권이나 전파권 같은 경우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에요. 일조권 들어보셨어? 그러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망권 들어봤지? 그거 다 사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공적이다, 사적이다. 그 다음에 사적이 있고 지하권이 공적이 있지? 그러면은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에 들어갑니까? 사적.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땅을 팠는데 막 석유가 나왔어? 그럼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나쁜 놈. 그지? 그럼 이거 강물은 그냥이다? 공적이다? 공적이라는 거죠. 소유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게 TDR이라는 거와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위에 있는 건 다 얘기를 했었고 밑에 2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게 있나? 여기서 나오는데 자, 토지의 물리적 공간적 범위는 지중으로 지구 중심으로 공중으로 무한하다. 그러나 토지 밑줄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도까지예요. 2번 별표
민법 212조는 뭐라 그래? 우리 토지 소유권은 그냥이야 정당한 있는 범위야.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법원의 판단으로 갑니까? 판단으로 가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그 정당한 있는 범위는 정당한 있는 범위 밖에서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런데 주의하실 게 따보세요. 구분지상권, 민법 잘 아시죠? 잘 못해요? 자, 지상권은 달라요. 그죠? 그 지상권이라는 구분지상권을 민법에서 배우세요. 그 구분지상권은 학교론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맺을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다 돼요. 그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그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는데 여기다 강고탑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지하철 공사가 지하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그냥이야 둘 다 다 돼. 둘 다 다 된다는 거죠. 나 지금 양가로 5번 하고 있어. 그러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에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무슨 지상권? 이거 민법이라는 거죠. 민법에서는 그걸 어디든지 빌리서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는 건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하지 않고 무한정이야 정당 있는 범위야. 거기가 사적이야. 그럼 양가로 3번. 그러면 이 공중공간이나 무한하나 공중공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있다 없다? 없어요. 찾았어? 그 합리적인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TDR 운해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이게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건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죠. 그런가요? 특히 사적이죠, 사적. 나중에 이제 TDR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문제를 내드릴 테고. 그럼 TDR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공부했으니까. 박스에. 개발권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매각했죠. 그럼 개발이 제한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상했어요. 2번 배표. 정부가 직접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재정 부담이 없이 시장기구를 통했죠.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개발 가능한 지역의 가밀로 인해 효율성의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TDR을 넘겨서 여기서 막 개발을 하게 되면 그됩니까? 고추가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일로 막 출퇴근하잖아요. 그럼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양가로 4번 공중권에 대한 논리는 이용되지 않는 상부 공간의 개발 용량을 다른 토지용의 개발권 양도가 탕생됐죠. 그럼 개발권 양도 제도는 밑줄 상부 미용관의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면 부족한 경우 상부 미용관을 상하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죠.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여기 나왔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볼 거고 밑에 가시면 양가로 5번에 사적 공주권이 있어요.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나? 그럼 어떤 게 있어? 불러봐. 일조권, TDR도 들어가죠? TDR도 사적 공주권의 활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적은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항공기의 통행이라든지 전파의 발작. 봤어요? 그 다음에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토지의 구역의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건축할 수가 있고 작물을 경작할 수 있고 그냥입니까? 지표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를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근데 오늘 할게. 이게 지표권이라는 것은 물에 관한 권리예요. 물에 관한 권리.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물은 먹으면 없어지죠. 그 물은 소유권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가요? 그래서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가 있어요. 유역주의와 서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절대 별표는 치지 마세요.
잡아요. 별표치면. 왜요?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할게요. 유역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라는 게 있어요. 선형주의. 자, 그래서 자, 유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수변 지역은 물이 부족해요, 물이 풍부해요. 그럼 서로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하천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 하천에 인접한 토지를 유역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유역지 소유권자. 그럼 얘네들이 한 사람이 처먹어야 된다,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된다. 따라서 골고루 유역지는 골고루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봐. 내가 찾아줘? 자, 알았어. 나 찾아줄게. 유역지 있어? 그럼 어느 일방이 물을 동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 골고루 있네. 그럼 또 맞춰야지. 골고루. 그럼 그냥이야 골고루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죠. 맞아요? 근데 비유역지 소유권자는 유역지 소유권자 합리적으로 사용한 남은 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가진다고 돼 있죠? 찾으셨어? 그럼 어떻게 된다? 비유역지는 그냥이야 떨어져 있는 애야. 얘네들까지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용 있어, 선용? 선용은 건조 지역이야. 사막. 자, 이거는 따라봐. 선착순. 먼저 선. 그냥이야 먼저 이용해. 그럼 우리가 사막 같은 데는 골고루 나눠지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먼저 온 사람한테 독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골고루야, 먼저야. 먼저를 잡아야겠네. 내가 잡아줘? 자, 선용주의는 먼저라는 게 있어? 또 맞춰야 돼. 먼저 온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하고 남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로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먼저 온 사람은 수로를 변경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변 지역은 아니죠, 그죠? 물이 풍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부장소 정신으로 민법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역주로 가요. 거기 갈게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유역주의로 가요. 찾았습니까? 그럼 갈게. 그래서 우리나라 유역주의 다 이용이 들어가지? 별로 안 좋아해.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무슨지? 유역주의. 근데 절대 별표를 치지 말라는 거. 자, 지하권 있어요?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하 공간에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번은 아까 제가 독립물과 이 토지가 독립된 물과 종소물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흙, 돌, 모래, 자갈이나 독립성이 있는 없는. 뭐 어디다 또 감춰야 돼? 있는 하면 안 돼요. 없는 종속물에만 미치는 거죠. 그런가요? 소유권 효력이 미치고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지하권의 내용에 포함한다. 또한 지하로부터 석탄 등 같은 광물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물을 구축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체된 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의 지하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맞나? 자, 이걸 따보세요. 한계 심도. 한계 심도라 그래요. 찾으셨나? 그래서 무슨 심도? 심도.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40m까지 규정을 하는데 토지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요? 그럼 한계 심도 이내는 그냥입니까? 위에입니까? 아래는 밑에죠. 그럼 한계 심도 이내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내니까. 얘기해봐. 이내, 아래. 이내와 아래가 다른 거야. 그렇죠? 여기는 보상을 해주지만 아래는 곡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하철 공사가 부산 지하철 공사가 보상을 해줄까 안 해주려고 할까? 깊게 파죠. 그래서 명동이나 아니면 땅값이 비싼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내려가 계속 내려가. 딱 내려가. 안 팔려고. 안 보상해 주려고. 근데 내려가다 그냥 안반이 걸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메타까지? 40m. 지금 한계심도 보고 있어?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해가 예상되어 지하철 등 지하시설 설치로 인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판단하는 길이 기준되는 깊이라고 돼 있죠. 몇 메타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내가 보상이 되고 아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에 동그라미 이제 5번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좀 전에 구분지상권 아시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다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다 돼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된다, 공중도 된다. 공중에 대한 활용이 다 돼요. 그런가요? 그런데 TDR 아시죠? TDR은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것은, 자, 트랜스포 양도한다, 디벨롭먼트 라이트라는 것은 개발권이에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지하 공간은 삽입돼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제도는 운하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그럼 이제 인센티브 제도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마이크라는 회사가 미국도 그냥이야, 용도 제한이 있어. 너 20층만 줘.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내가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야. 뻥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 책에. 그죠? 이거는 지하다, 공중이다? 공중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지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만? 공중 공간만 활용이죠. 얘기해요. 근데 한계심도 있었죠. 한계심도는 어디를 대한 거죠? 지하죠, 지하. 그렇죠? 자, 이내는 그냥이다, 보상을 해준다. 아래는 안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5번. 구분지상권. 그냥이야, 민법이야. 지하, 지상, 공간을 상하의 범위에 정한다고 나와 있지? 민법에 나와 있어. 자기들한테 모르지만. 자, 그럼 이건 지하, 공중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 다 된다고 이 저자가 얘기하네? 근데 개발권 이전제도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네? 어디만 되니? 공중만 돼요. 맞아요? 한계심도는 어디만 되니? 지하만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문제 풀었어요. 맨 마지막 문제. 공간으로서 부동산에 오른 것은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일조권이 있잖아요. 어디 들어가요? 사죠, 들어가 사죠. 그렇죠? 일조권은 공적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공적을 뭐로 고쳐? 사죠. 공주권의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일조권과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번은 맞아, 틀려? 맞죠?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이 늘어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죠. 2번이 맞아요. 3번은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죠. 미친다는 게 미쳐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하수 소유권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강물이 없는 거죠. 그런가? 아까 아래와 이내 기억나지? 여기 지금 보상해줬지? 어디로 가야 돼? 이내로 가지, 이내. 이게 P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심도? 아니, 아래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뭐로 바꿔야 된다고? 왜? 보상하니까. 그래서 타인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조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래가 아니라 이내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요?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TDR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중으로 하셨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간은 요 정도만 푸시면 다 마무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67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십니다. 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용구 파트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항식으로 이제 수용구 이제 가는데, 자, 수용구 파트는 나온다면은 우리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떠요. 근데 7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출제 빈도가 낮다, 굉장히 높다, 높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넘겨보세요. 좀 접목을 시킬 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자 강의 패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그 페이지 79페이지로 가시면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0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한 개 나와요. 미리 한번 가볼게요. 요거 80페이지 가셨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부중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아요. 밟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부중성 배우셨죠?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자, 그것은 토지가 완전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토지 곡선이 완전 수직이기 때문에 자, 요 곡선이 그냥이다, 완전 수직이다. 그러면 그냥이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비타르적이죠. 그런가요? 비타르적이에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여기 바로 오셨어야 돼요. 그런가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럼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은 못 늘어나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쪽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경제적 공급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우상향하게 돼요. 그래서 갑니다. 자, 갈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어요. 여기가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20개죠. 20개 양은 절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20개 양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개에서 10개라면 20개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를 줄고 15개를 바꿀 수 있죠. 그럼 20개의 양은 늘어나지 않고요. 다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이거는 20개 양은 못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20개의 양이 물리적 양은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왜?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니까 우상향에서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만약에 어떻습니까? 택지를 받을 때 평당 100만 원 받으면 나는 10개, 150만 원 받으면 그럽니까? 더 많이 늘립니까? 늘릴 수 있고 200 받으면 더 늘릴 수 있죠. 자,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럼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우측으로 올라가죠.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잡으셔야 돼요. 갈게요. 지금 80페이지에 이 파트로 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부중성을 배워서 그래요.
그럼 부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물리적인 양은 못 늘리죠. 가격 어떻게 변하든 물리적 수량은 못 늘린다는 거죠. 고정돼 있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직이에요. 완전 비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적 공급을 얘기를 해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공급이 되죠. 그 용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무슨 쪽 공급을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긴다? 우상향이라는 거죠. 여기 나왔었어요. 우하향이 아니죠. 당연히 우상향이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자 우리가 이제 67페이지로 가시면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일단은 가볼게요. 자 체크가 돼 있으니 들어갑니다. 67페이지 가시면 수요란 사는 쪽이죠. 자 그럼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절양 유량이죠. 유량 일반적으로 유량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럼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사후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유효수요라는 게 나와요. 무슨 수요가 나온다?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을 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주택 소요와 수요를 했었나요? 안 했죠. 박스 68페이지 하고 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으면은 자 소요는 그냥입니까? 이거 잠재 수요입니까? 무주택 서민이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다는 건 주택 소요라는 얘기죠. 근데 주택 수요는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 사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수요와 소요는 같다 다르다? 다르고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전 페이지 가셔서 가장 유력한 게 유량과 절양이에요. 무슨 양과 무슨 양이다? 유량과 절양.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기출이 되는 거는 그냥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절양 쪽으로 가시라 그랬어요. 무슨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유량과 절양에서는 절양만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서 절양에 대한 거를 알면은 유량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유량과 절양을 이제 제가 테마 강의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잡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량은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기간이어서 플로우라는 말을 쓰죠. 흐른다. 플로우. 강물이 흘러요. 이렇게. 근데 절양은 저수지할 때 저자죠. 그럼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시점, 스톡을 얘기하거든요. 스톡. 그래서 우리가 기초야매, 그다음에 절양, 이 저자가 들어갔죠. 기간에 저자가 들어가요. 시점에 저자가 들어가요. 정말이에요? 그럼 절양 나오면 기간 찍어, 시점 찍어.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냥 뭐 맨날 틀리는데 그죠? 그다음에 하늘에 UFO가 떠다녔다면서 UFO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유치하다 내가 봐도 그지? 그러면 자 어떻게 시험 문제냐? 자 유량은 그냥이요, 기간이에요. 시점이죠. 시점은 현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현재. 그렇죠? 그다음에 절양 같은 거는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제일 잘 뜨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 임금 이런 거. 그러면 갑돌이가 소득을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벌면 좋아할까요? 쫓겨날 수도 있을까?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져요. 어머 여보.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맞아요. 근데 자산이라는 건 축적된 거죠. 시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런가? 그래서 지금 중학생 하나가 갑돌이가 야, 너 한 달 동안에 용돈을 얼마 받니? 따보세요. 한 달 동안 기간이죠. 그럼 전 10만 원 받아요라는 건 뭐다? 유량이에요. 얘기해봐요. 너 지금 현재 용돈이 얼마 남아있니? 2만 원 있어야 하는 건 절약이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낸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을
천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10년인데 10년? 한 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이거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 많이 나가? 모르죠? 알겠지, 그지? 그럼 다시 갈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뭐다? 유량이에요, 유량. 오케이, 바리?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나 가치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되지. 예? 지금 갑돌이한테 너 지금 아파트 얼마야? 그랬더니 한 2년 동안 5억이요. 미친놈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동안이 아니라 지금 얼마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봐. 기준 시점. 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가맹점 평가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대 수입은 토지의 임대료예요.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죠. 그래서 가치가 나오거나 지가 나오면 이건 저량이고 임대료 나오면 유량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라는 자체도 자 A지역의 주택 거래량을 봤어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기간을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100채 거래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이냐 1년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유량이고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도 우리가 유량이고요. 좀 어려운 게 따라해보세요. 단기 순이익. 지금 기출 문제를 다 총 집합하고 있어요. 그럼 단기 순이익은 자 따라해 단기 기간 이게 뭐야? 유량. 단기. 그 1년 동안에 대한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인구수가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아이가, 애냐! 그냥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 시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재고하고 신규예요. 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재고주택만 있어요? 신규주택도 있어요? 아까 영속성 때문에 재고시장이 있잖아요. 저량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주택시장을 봤을 때 가볼게요. 자, A지역에 100채가 지금 존재한대요. 2018년 1월 1일 날. 자, 그럼 현재 존재하는 이 주택은요,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신규가 아니라 재고주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건 신규다, 재고다. 재고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주택의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에 대한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여기 공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10채가 공실이 되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저량이 수요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더 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B지역에 만약에 150채가 됐어요.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동안, 1년 동안 기간 무슨 양이에요? 유량이죠. 이건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라는 거죠. 그럼 50채는 그냥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는 주택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에요. 그래서 주택 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50채가 된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다 팔려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채가 미분양이 될 수 있죠. 그럼 40채만 보유하고 있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저량이고 새 거는 신규가 유량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가셔서 심심하니까 욕조에다 물을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럼 그냥이야 물이 흐르는 양은 무슨 양이니? 유량이죠. 맞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한 달 동안에 물을 담가놨는데 누렇게 떴어. 이게 저량이라는 거죠. 웃겨? 그러면 오래된 거는 저량이고 새 거가 신규량이 유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한계가 있어.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나온 것만 얘기할게. 유량 있죠? 플로우죠? 그럼 일정 시점 기간. 그럼 거기 보시면 소득 있어? 다른 거 건들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건들어. 소득 있고 신규 있죠? 주택거래량, 임대료 수입, 요까지만 시험제 나왔었어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순자산, 재고, 가격이 가치로 나왔었거든요.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못 냈다면 이의시청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다 기출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통화량이라는 게 있죠. 통화량이라는 거는 화폐의 통화량이잖아요. 그럼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모의고사 정도 나와요. 국부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그 국부가 이제 토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그 자산이기 때문에 다 저량이고요. 이런데 가장 지금 유력한 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주택 유량과 저량의 주택 유량은 그냥이야 일정 기간이야. 수량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소비자가 보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주택 유량 공급량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거고 저량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존재하는 양입니까? 존재하는 양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점 믿고 저량 쪽으로 가세요. 뭐로 간다? 저량이 나오는 게 재고 잘 나와요. 뭐 잘 나온다? 재고. 그 다음에 자 인구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산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게 나오면 다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유량을 보다는 저량을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맞나요? 야매를 원하세요? 진짜? 왜 그래 또? 마음이 흔들려. 자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해커스에 어떤 분이 후기를 올려놨는데 자기가 기출문제만 뒤져봤더니 제게 먹히더래요. 그럼 기출문제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는 지인 그 강사가 이 제자랑 결혼을 했어요. 제자 공인중개 제자.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제자가 부인이에요. 자, 저가 그냥이야 저량이야. 재고거든요. 자는 자산이에요. 자산. 가는 가치거든요. 순자산 가치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인구가 있는데 유력한 거는 부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부채. 자, 우리가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자, 다음에 대차 대조표. 현재 장부상 나와 있는 거는 다 저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그래서 다음에 저가 뭐야? 저량이죠. 야매만 하면 안 돼. 약간 스펠링이 틀려.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자, 누가 부인이다? 제자가 부인이다. 제가 뭐야? 제고. 자가, 가가, 부가, 인구라는 거죠. 그러면 저량을 찾는 게 빨린단 말이에요. 찾아봐, 저량. 그러니까 여기서 유량 저량이지만 저량을 찾는 게 빨라서 저량을 찾아야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못 찾아? 자, 저량을 찾자. 자, 즐기자. 저가 뭐니? 제자가 재고 있어? 잘 찾아. 자. 뭐 깜짝아, 잘한다, 야. 제자가 부인. 인구죠, 인구.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죠. 얘기 좀 해봐. 아시겠어요? 그 2번이 정답이야. 하나만 더 풀까? 이게 하공이 있어야 돼. 덮으러. 또 억지로 그래. 자, 갑니다. 그러면은 107페이지 가면 깜짝 놀랄 거야. 1번 풀고,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영접하실 거야. 저량이 있어. 찾았죠, 그죠? 이거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야. 저량을 찾으래.
밤새겠다. 씨. 나봐. 자, 염이 얼마나 힘들면 좌측은 절양, 우측은 유량을 해놨어요. 찾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저가 뭐야 저가 절양, 재고, 자산, 가치는 없죠. 그래서 부인이니까 인구를 찾으셔야죠. 정답은 세 개가 되겠죠. 세 개.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절양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유량은 바로 따라오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몇 번 정답? 2번이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뭐 이렇게 잘 따라해. 근데 저는 뭐니? 부채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채가 절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